2021-2022 프리미어리그 개막전에서 손흥민이 최강팀 맨시티를 상대로 개막 축포를 쏘며 팀 승리를 이끌었고 승점 3점을 얻게 되었습니다. 도박사들이 일방적인 맨시티 승리를 장담했지만 결과는 전혀 예상 밖이었습니다. 팬들도 어쩌면 손흥민의 골은 기대했겠지만 승리까지 할 거라 예측하기는 어려웠을 텐데 이 적은 확률을 손흥민이 바꿔나 버렸습니다. 그리웠던 팬들의 함성 소리가 들리는 토트넘 호스퍼 스타디움에 62,000 관중석이 매진되면서 진풍경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영국은 관중 허용을 하되 24시간 전 코로나 검사에서 음성 판정이 나온 이들만 입장을 허용했습니다. 그러니까 토트넘을 응원하기 위해 경기를 관전하기 위해서 하루 만에 수만 명이 자진해서 코로나 검사를 시행한 것입니다. 이번 개막전은 누누 산투 감독의 토트넘 감독 데뷔전으로 이미 프리시즌과 인터뷰를 통해서 뭔가 인자함이 느껴지고 젠틀한 감독이라 느꼈는데 그 어떤 잡음을 만들지도 않고 개막전을 준비했습니다. 특히 케인의 이적 문제로 토트넘 선수들에게 방해를 주고 있는 상황에서도 산투 감독은 원팀을 만들기 위해서만 노력을 했습니다. 산투 감독은 최종적으로도 역시 손흥민을 원톱으로 기용을 했습니다. 이미 인터뷰를 통해서 손흥민의 원톱은 시험용이 아니라 원톱으로서의 능력도 충분하다며 인정을 했기 때문에 예상은 할 수 있었죠. 누누 산투 감독은 선발 라인업에 요리스, 탕강가, 다이어, 산체스, 레길론을 수비로 세웠고 호이베르와 스킵이 수비형 미드필더를 이루고 공격진에 모우라, 알리, 베르베인 그리고 최전방에 손흥민이 세워지면서 4-2-3-1 전형으로 맨시티를 상대했습니다. 경기가 시작되고 맨시티가 경기를 주도했습니다. 전반 5분 코너킥 상황에서 골키퍼 요리스가 펀칭에 실패하면서 베르난지뉴에게 헤더를 허용해 아찔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다행히도 볼이 골문을 벗어나면서 실점을 면했고 전반 6분에는 칸셀로의 슈팅도 날카로웠습니다. 토트넘은 공격에 어려움을 느끼면서 손흥민이 공을 터치하는 모습도 보기 좀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분명 점유율로 보나 공격은 맨시티가 주도했지만 특별히 토트넘이 불리하다는 느낌도 받지는 못했습니다. 결국 전술 안에서 이루어질 뿐이니까요. 누누 감독은 부임 후에 토트넘의 공격적인 경기를 선언했지만 맨시티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역습 공격을 택했습니다. 토트넘은 전반 21분 첫 슈팅이 나오면서 흐름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역습 상황에서 베르베인의 슈팅이 수비수를 막고 굴절되었습니다. 전반 24분에는 프리킥 상황에서 손흥민의 킥을 산체스가 머리를 갖다 대고 무라가 발리로 날카롭게 마무리했지만 수비에 막혔습니다. 그리고 전반 28분 손흥민이 첫 슈팅을 기록했는데 무라의 돌파 후 스루 패스가 베르베인에게 향했습니다. 베르베인의 패스를 손흥민이 받아 터닝 슈팅을 했지만 수비수에 막혔습니다. 그리고 손흥민은 전반 39분 결정적인 기회를 만들었습니다. 역습 상황에서 손흥민이 박스 중앙에서 날카로운 오른발 슛을 시도했는데 좀 빗나갔습니다. 그런데 손흥민이 매우 큰 불만을 갖고 항의를 했는데 느린 화면으로 보니까 수비수 엉덩이에 맞고 아웃이 되었는데 주심의 오심이었던 것입니다. 전반전이 0-0으로 마친 후 아마도 도박사들은 후회하고 있을 듯 했습니다. 뭔가 토트넘이 밀리지 않는다는 느낌이었습니다. 특히 수비 조직이 완벽했고 어떤 실수도 없었습니다. 또한 모우라의 전진 드리블이 자주 나오면서 토트넘의 경기력을 업그레이드 시켜줬습니다. 진짜 날다람쥐 같은 느낌. 후반전이 시작되고 후반 9분 그 일이 일어나고 맙니다. 역습 상황을 알리가 만들어줬는데 발을 들어올려서 백패스를 한 것이 베르베인에게 기회를 줬고 베르베인이 오른쪽으로 패스를 내줬고 손흥민이 공을 잡았습니다. 너무 오랜만에 오른쪽 손흥민 좋은 찬스가 온 건데 손흥민이 드리블을 했고 왼발로 감아찬 슈팅이 골문 구석을 그대로 갈라버렸습니다. 순간 소름이 쫙 돋았죠. 열광적인 함성과 손흥민의 세레머니가 하나가 되면서 1년 6개월 전 토트넘이 맨시티를 상대로 쐐기골을 넣었을 때 그 기억이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손흥민이 골을 넣는 순간 토트넘 팬들은 우린 케인이 필요하지 않아. 우리가 괜한 걱정을 했군. 소는 그릴리시보다 낫지만 영국인이라서 손해를 볼 뿐이야. 관중들이 더 주인공 같아. 감동적이야. 절대적인 토트넘의 레전드 손. 맹세컨대 손이 드리블할 때 이미 난 골인 줄 알았어. 난 그냥 이 남자를 너무 사랑해. 손흥민은 역대 최고다. 누가 뭐라 해도.
손흥민이 맨시티를 상대로 몇 골을 넣은 거야? 무리뉴가 보고 있었을까? 스털링, 그릴시, 포든 그 누구보다 손이 위다. 이렇게 손흥민을 극찬했습니다. 누누 감독은 평정심을 잃지 않고 진두지휘를 했고 토트넘 선수들도 전혀 흥분하지 않고 진영을 갖추고 맨시티를 상대했습니다. 마치 이 경기는 누군가가 토트넘의 승리를 이미 정해놓고 펼쳐진 듯 했습니다. 맨시티에게도 분명 기회는 있었는데 그렇게까지 안 풀릴 수가 없었고 번번이 막혔습니다. 토트넘에겐 역습 기회가 만들어졌는데 베르베인이 몇 번 기회를 놓치긴 했습니다. 그럼에도 베르베인이 로셀스와 교체가 되었을 땐 팬들이 박수로 격려를 해주는 훈훈한 모습이었습니다. 잘했죠. 결국 베르베인이 손흥민에게 어시스트를 했으니까요. 승기를 잡은 이후 탕강가를 교체를 했는데 그도 그럴 것이 탕강가가 맨시티 오른쪽을 완전 숨도 못 쉬게 하듯 최고의 활약을 펼쳤고 그만큼 많이 뛰었다 보니 누누 감독은 앞서 있는 상황에서 수비 보강이 아니라 탕강가를 도어티와 교체를 해주었습니다. 산투 감독과 도어티는 이미 울버햄튼에서 함께했기 때문에 도어티를 믿는 게 있었죠. 탕강가는 교체 후 팬들이 기립박수를 오랫동안 보내주었습니다. 그만큼 최고였던 거죠. 맨시티는 어떻게 해서든 골을 넣기 위해 완벽한 상태가 아닌 데브라이너를 투입시켰는데 예리한 코너킥과 강력한 슈팅도 나왔지만 요리스가 잘 막아주었습니다. 1대0의 경기였지만 확실한 건 겁나게 재미있는 경기였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혹시나 동점이나 패배를 했더라도 토트넘은 칭찬받는 게 마땅할 만큼 좋은 경기를 보여주었습니다. 지난해 원정길에서의 패배와 카라바오컵 결승 때의 경기력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입니다. 종료 직전엔 기대주 로메로 수비수도 토트넘 데뷔전을 치르면서 후반 추가 시간 4분까지 큰 위험 없이 1대0으로 토트넘이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토트넘은 이로써 홈에서만 4연승을 거두었습니다. 손흥민이 2018-2019 챔피언스리그 8강 1차전에서 골을 넣으며 승리한 이후 이 기간 손흥민은 3경기 3골을 넣었습니다. 토트넘 팬들도 승리 후 의외로 그릴리쉬에 대한 비판이 줄을 이루었고 손날두도 아니다 그냥 손이다. 산체스도 최고의 활약을 펼쳤어. 수비 최고였어. 손과 산투 감독은 매우 따뜻한 사람이라 느껴져. 케인이 없으니 오히려 팀이 하나가 되었어. 토트넘에게 이런 에너지가 있는 줄 몰랐어. 한 달 동안 무슨 훈련을 한 거야? 조세보다 나은데? 나는 사실 믿지 못했는데 불가능은 없는 거네. 솔직히 맨시티 최강팀다운 면모는 아니었어. 나는 울버햄튼 팬이야. 하지만 토트넘을 응원했어. 왜냐하면 난 누누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지 알기 때문이지. 누누 감독이라면 케인을 백업으로도 쓸 수 있을 듯. 은돈벨레 없고 시소코 없고 케인 없으니까 최고의 팀이 되었어. 이렇게 경기를 평가했습니다. 토트넘이 맨시티를 이길 때마다 결정적인 역할을 한 손흥민, 토트넘이 맨시티를 이길 때마다 사라진 케인. 토트넘이 진정한 강팀이 되려면 이미 답이 나온 것 같지 않나요? 케인이 아무리 비싼 몸값이고 골을 많이 넣어도 케인을 의지하는 팀은 결국 제대로 된 색깔을 내지 못하고 케인이 욕심내는 순간 그 팀이 망가진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지난해에도 분명 토트넘의 분위기는 좋았고 손흥민이 대활약했지만 케인이 점점 욕심을 내며 골과 어시스트를 늘렸을 때 팀은 추락하고 있었습니다. 뭐 이 정도면 공식이죠, 공식. 이제 다음 경기는 울버햄튼과의 조금 미안한 2라운드 경기가 펼쳐집니다. 이번 1라운드에서는 아스날이 패배한 거 말고는 강팀은 모두 승리를 했고 그중 토트넘도 이제 포함이 됩니다. 2라운드에서도 이 모습 그대로 유지해서 2연승을 달릴 수 있길 기대해 봅니다. 손흥민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손흥민 파이팅!